부탁드리는 것은 네. 바쁘시면 표만 사면 돼요. 꼭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꼭 극장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 줄 정도는 사시면 돼요. 가로 한 줄 정도. 가로 한 줄 정도? 전순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셨던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데이터 숫자만으로 접근해서 풀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궁금했어요. 그 선거의 결과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잡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가진 이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 대한 불신, 당시에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불신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보기 전에 모르니까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봐야겠다. 모든 문서를.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한. 네. 확보하는 데만 2년이 걸렸어. 251개 개표소에서 13,000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온 문서를 가지고 1,800개 기계가 14,000장을 기록을 토해낸 다음에 3천만 표가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부터 이제 어디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발견한 몇 가지 이상 징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쵸. 방송이 됐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영누적이라고 네. 뒤로 카운팅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문재인 후보의 투표함만 뒤에 열린 것처럼 set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 또 하나 발견한 거는 이상하게 미분류된 표에는 박근혜 후보 표 많이 나오네. 그래서 저는 미사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미분류의 일방적인 박근혜 사람. 이 숫자를 통계학자들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해외 통계학자들 위주로 국내에도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고 잘. 해외 교민들 중에 통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를 보냈죠. 근데 신 박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큰 숫자가 왔는데 통계학자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 숫자를 바라보다가 불과 이틀 만에 실성을 발견했어요. 네. 1.5. 통찰력이죠, 통찰력. 작년 4월부터 6개월간은 검증하는 과정이었어요. 검증이 9월달이 되어서야 이 숫자는 사람의 개입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통계적 결론에 통계학자들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 알지 말고 학문적 관점에서 논문으로 정리해서 네. 논문을 발표하자. 논문 작업이 시작되면서 영화 제작이 시작된 거예요. 이 1.5 안 나왔으면 영화 안 만들었어요. 놀라운 지점은 이제 감독 칭찬자가 해야 될 타이밍인데 작년 그것만 하더라도 우린 최순실이 등장할 줄 몰랐어요. 최순실이 놀라운 활약으로 엄청난 활약으로 제작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된 거예요. 손석구 변호사의 활약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제작 기간을 확보해서. 네. 그런데 왜 김어준 총수가 음모론자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실일까봐 음모론자의 이미지가 필요한 측도 있고요. 1.5를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반론하려면 톱 레벨의 통계학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쵸. 그런데 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혹은 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통계적 팩트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거기는. 비겁한 전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열등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신들보다. 남이 열등해야 자기가 높아지냐?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저는 안쓰러워요. 그런 반응.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성관이가 할 일이야. 그러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걸 민간인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이것은 개입이 확실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카운팅해서 그때 아무 문제 없으면 미래가 책임져? 그 반응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 밖의 반응이라고 저도 여기고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반응이었어요. 네. 이거는 이것대로 할 일이고요, 나중에. 지금은 지난 18대 대선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이번 대선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면 빨리 막자, 해결하자. 이렇게 위기감을 가져야 선관위가 자기가 할 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상적인 반응이죠. 테이블 순서만 바꾸면 된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는 충분히 가능한 개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법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력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기계가 카운팅을 하고 선관위 얘기대로라면 사람이 한 장 한 장 센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사람이 한 장 한 장 센 다음에 기계에 넣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시간도 똑같이 걸려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죠?
선관위는 아마 이런 테이블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꾸는 것을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혹시 선관위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으니 이 영화로 시민의 눈도 모아서 인해 전술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모였나요? 그냥 주말 기준으로 한 5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7만 명이 넘어가면 네. 다 커버할 수 있고 10만 명이 넘어가면 넉넉하게 꼼꼼하게 볼 수 있거든요.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10만 명이 생고생하는 거예요. 한 테이블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대선 전에 이 영화를 보여줘야 영화를 되고. 인터넷상으로 무료로 뿌렸어야 했던 거죠. 시간 얼마 없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고 그러니 수익을 포기하고 이미 140만 회 이상 조회수가 나오고 있던데요. 우리가 다 여기서 좀 합쳐보면 200만 명 이상이 났어 이미. 네. 근데 200만 명의 잠재적 관객을 포기한 거죠. 네. 속이 쓰리죠. 근데 이 영화 목적 자체가 선거 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개표 과정의 변화 혹은 보완을 했다는 목적이기 전 때문에 그건 좀 궁금했어요. 근데 왜 영화여야 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밀도 있게 하나의 주제를 가능하면 모든 연령층, 모든 세대에게 동시에 문제 제기하려면 완성도 있는 영화 이상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5편짜리 시리즈 이런 걸로 만들었겠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영화 이상의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9년 동안 김원중 총수의 어떤 활동들 굉장히 뜨겁게 사람들을 만드는데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냥 제가 생겨먹은 대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명박이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를 견딜 수 없으니까 가짜기도 하고 이 대통령이 저 정도는 부끄럽고 신경질나기도 하고 위대한 그렇게 말하면 듣고 싶지도 않고요. 누가 위대하다고 하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무슨 시대 무슨 언론이 시대 정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저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선거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걸로 갈무리가 되겠나요? 이 영화를 통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개표. 개표.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뭐 정당이나 정치인이 키길 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선관위가 이 하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선관위가 보완해주길 원합니다.